저는 이제 이직혁명 책을 쓴 현직 이제 헤드헌터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직에 관심을 두시고 또 제 책에도 관심을 두셔서 이렇게 참가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이제 제 커리어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철학을 전공을 하고 좀 생뚱맞긴 하지만 이제 관세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전략구매실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략구매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관세사를 이용해서 이제 통관법인에서 근무를 또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멕시코 식자재 수입 식품 판매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이쪽 길로 들어선 거죠. 이제 헤드헌팅 회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치폼에서 연락을 받아서 헤드헌터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쪽에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까지 한 게 그래도 거의 한 5년 이상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책을 제가 이제 쓰게 된 거는, 요즘 특히 뭐 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누구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저 역시 이제 언젠가는 나도 이제 책이라는 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시작해서 이제 컨텐츠를 계속 몇 년간 축적을 하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이직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뭐 미니 강연 식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없어졌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회사를 여러 개 거쳐야 된다는 거고, 결국엔 이직과 입사와 퇴사를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게 직장인으로서의 가지는 숙명이고, 그렇다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이직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신경을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럼 아주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직에 대해서 진지하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하면 후회를 할 거냐? 그렇지만 지금 반드시 이직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단 뭐 인터넷이나 기사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긍정적인 기사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솔직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완전히 판이 뒤바뀌었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겪으면 과거로 어느 정도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버티는 시기였었잖아요. 결국에 이제 코로나는. 그래서 기업들도 솔직히 마찬가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되니까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한 거죠. 뭐 금리도 낮춰주고 만기 연장도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9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 기업들의 숫자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는 오히려 구조조정이 안 되고 그 청산기업 대상이 30%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21년도에 19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죠.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도 각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된다고 해서 금리는 올리기 시작을 했고, 이미 다 올렸고 앞으로도 올릴 거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공급망은 무너지고, 그럼 결국에는 물가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결국에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미뤄왔던 구조조정이 결국에는 이제 2023년 올해와 2024년에 걸쳐서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분들도 거기에 공감을 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인원을 재감축을 하든 구성을 하든 결국에 이제 인원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한다는 얘기고, 인원을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 회사에 있던 사람이 결국엔 다른 회사로도 가고 결국에 이동 간에 인원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인들은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직이라는 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해야 되고 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람을 뽑는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에 이게 경기가 활성화돼서 막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네 기업에 필요한 사람만을 뽑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직을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가고 싶은 데나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선호하는 데를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뽑을 때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뽑고, 그렇게 해서 뽑혀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해도 아까 지금 대기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 마음에 드는 회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채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앞으로 1년, 2년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이어온 지금 이 현재 시기에서는 이직은 필수. 그런데 이직하는 건 쉽지 않아졌죠. 왜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확실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에 저 직장인들은 이직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직이 어떤지를 알고 왜 이직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우리는 이직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너무 주변에서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솔직히 보시면은 주변에 이직을 뭐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다 이직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숙하긴 한데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신중하고 어렵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뭐 괜찮은 제안이 오면 뭐 한번 뭐 지금보다 월급이 올라가고 뭐 회사가 가까워지면 뭐 충분히 한 번씩 가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직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현직 헤드헌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직을 직접적으로 서포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입사를 여러 번 시키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실제 뭐 기업의 사이즈를 키워서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봉이 실질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성장형 성공적인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특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이직 준비를 제대로 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이직의 시대다, 뭐 이직은 필수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를 되고, 그리고 인력은 재배치가 되면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이직이라는 카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 채용 관련하고 경력직들이 어떤 식으로 왜 이동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계셔야 뭐 내가 이직을 준비하고 회사와 어떤 관련된 채용 관련 이야기를 할 때도 충분히 이제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 보시면 4가지 정도로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이직은 경쟁이죠. 근데 이거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 좀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이런 자리가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 지원을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좀 없는데 솔직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면 면접은 언제 볼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직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경쟁 구도죠. 어떠한 정해진 포지션이 오픈이 되면 어떤 회사에 뭐 예를 들면 인사가 됐건 마케팅이 됐건 재무가 됐건 회계가 됐건 그 직무에 적합한 직급에 그런 포지션이 오픈이 되면 결국에 이제 그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 이직이거든요. 경력직 채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커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 어디 회사로 가고 어느 산업으로 가고 어떤 직무에 어떤 직위로 가고 싶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세워져 있다면 결국에 그거를 쟁취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런 업무를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했던 업무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뭐 넣으면 뭐 연락 오겠지 뭐 이렇게 약간 안일하게 접근을 하면은 이직 경쟁에서 완전히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구도라는 건 결국에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지원자도 그렇고 좀 더 나한테 맞고 내가 선호하고 가고 싶은 쪽을 선택을 하는 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원자들의 수준이 비슷한데 결국에는 거기서 되는 사람은 무엇 하나가 분명히 뛰어난 부분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내가 내 커리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직을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경쟁 구도다. 그러면 나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경력직에서 내가 이직을 할 때 조금 더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직은 이제 커리어를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 대신에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이직 카드는 결국에는 적절한 타이밍을 내 커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언제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10년, 15년 경력에 이직 횟수가 뭐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직 횟수가 뭐 절대적으로 많고 적고 때문에 이 사람이 커리어가 성장을 했다,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만족도는 그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직 카드는 분명히 제한됐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딘가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한정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기회를 쉽게 버리거나 그냥 뭐 너무 힘드니까 그 팀장이 너무 괴롭히니까 뭐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 뭐 비슷한데 딴 데 가면 되지. 내가 어디 가서 뭐 이거 밥 못 벌어먹고 살겠네. 이런 식으로 이 소중한 이직 카드를 쓰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직 카드를 처음에 뭐 초기에 아니면 뭐
경력 중기에 뭐 과장급이든 대리급이든 사원급이든 어느 이 직위와 상관이 없이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 한두 번 써버리게 되면 이 전체적인 개인의 커리어가 다 꼬여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이력서들이 보면 가끔 눈에 띕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회사나 이런 게 굉장히 작아졌다든가 연봉이 오히려 깎여가면서 이직을 하는 케이스들도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 이직이란 카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한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정말 고민해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제 어설픈 이직은 커리어의 독이다라는 말인데 이 어설픈 이직이라는 말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확실하게 목적성을 갖고 이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직을 해야겠어. 뭐 한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3년 정도 근무를 했으니까 뭐 회사의 사이즈를 키워서 아니면 이쪽 인더스트리보다는 뭐 저쪽 IT나 뭐 제조업이 됐건 뭐 플랫폼 사업이 됐건 뭐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내 뭐 업무 영역을 좀 확장하고 싶어. 이렇게 확실하게 목적이 있어야 이직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솔직히 이직 컨설팅을 하면서 1대1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왜 이때 이렇게 이직을 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상황적으로 좀 몰려서 이직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은 건 솔직히 뭐 대인관계, 뭐 사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좀 문제가 생겨서 솔직히 사람이 싫어지면은 같은 공간에서 조직에서 있는 게 굉장히 힘든 건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소중한 이직 카드를 써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설픈 이직이 단순히 내가 여기 이 회사에서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왜라고 너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왜 가려고 하냐고 했을 때 확실하게 자기가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100%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연봉을 조금 더 준대. 그냥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면 그 이직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연봉 좋죠. 당연히 개인 뭐 연봉 높이려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건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진짜 연봉이 확실히 많아 올라서 넘어간다. 왜 이 어설픈 이직이 커리어의 독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설프게 이직을 하면 자 솔직히 모든 회사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다 합리적인 회사만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 불합리한 부분은 다 존재합니다.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죠. 이 회사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저 회사는 저게 좋고 저게 나쁘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익숙한 이 회사에 있다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그 회사를 넘어갔는데 당연히 힘듭니다.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적응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버티고 상쇄할 만큼의 목적을 내가 이뤘다. 그러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뭐 연봉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한 7, 800 이상 올렸으니까 아니 뭐 그 돈 정도면 난 충분히 여기서 버틸 수 있다. 뭐 아니면 내가 제조업에 있다가 그래도 IT 쪽으로 오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게 성공을 했으니 여기서 잘 버티면 저 커리어를 이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버틸 수 있고 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데 이직의 목적이 확실히 달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는 거죠. 버티지 못하면 또 이직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버티지 못해서 저쪽으로 가는 이직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피하는 거죠. 이게 두 번, 세 번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완전히 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회복을 하기에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시드 커리어가 됐건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보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직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회사에서 몇 달 만에 나왔다? 이런 게 두 번, 세 번 반복된다? 그럼 솔직히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아예 저 같은 헤드헌터한테 이런 거는 좀 빼고 추천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이직은 제 커리어의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직을 하실 때는 준비를 하고 그에 상응할 만큼의 충분한 목표 달성이 됐다라는 확신이 들 때 이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직의 이제 필수 조건은 성공 사례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직을 할 때 이직을 뭐 예를 들면 저도 여러 직장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에 저랑 이제 채용 기업에 이제 추천도 하고 하는데 잘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주면 서류 잘 통과하고 면접 잘 보고 이게 쭉쭉쭉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든 작든 기존 전 직장에서 자신만의 성공 사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내가 아니 저는 뭐 연차가 뭐 3년 5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주도해서 성공을 뭔가를 만든 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거는 있다고 하는 것도 저쪽에서 믿지도 않을 거고. 근데 내가 속한 조직의 성공 사례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기여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면 그것도 일종의 성공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사로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내가 전 회사에서 나는 이런 거는 내가 분명히 내 장점이다. 나는 요거는 분명히 성공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셔야 경력기술서를 쓸 때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면접을 가서 자기소개를 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면접관이 당신의 강점이 뭐냐, 당신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해봤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직 준비라는 게 단순히 나 이직을 이제 내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내 이력서를 어떻게 잘 쓰고 자기소개를 어떻게 쓰고 이거에 국한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직이라는 건 내 전체적인 커리어를 감안했을 때 중간중간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라는 거는 누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회사를 입사하는 순간부터 이직 준비를 해라. 그게 뭐 조금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결국에 이직을 잘하려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이직을 잘하죠. 왜냐? 이 회사에서 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딴 회사에서 봐도 이 사람은 능력자라는 게 티가 납니다. 오죽하면 저 같은 헤드헌터가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쪽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분명히 넘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게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업무 역량이 좀 뛰어나다. 저 사람은 좀 저건 아니다. 이게 티가 나게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보면은 특히 이제 좀 시니어급들이 봤을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내 업무에서 현재 회사에서 업무에서 충실하고 성과를 내야 그게 이직에 결정적으로 성공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하는 게 이직 준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야를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직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내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서
끝까지 가고 싶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커리어의 목표가 나는 뭐 파이어 쪽 요새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40대에 파이어 쪽으로 해서 이직 뭐 퇴사를 하고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파이어 쪽보다는 길게 일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100세 시대 돼서 나이 많아도 옛날 같이 뭐 50세, 60세에 뭐 은퇴해가지고 손주 볼 나이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커리어는 가능한 한 경제활동을 좀 길게 하고 싶다. 그게 조직 내에서 하든 뭐 나중에 조직을 떠나서 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든 그런 것처럼 각자 커리어의 목표를 고민을 하셔서 세운 다음에 그 커리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 커리어 패스를 이어가야 되고 그럼 이 커리어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직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니어가 됐건 시니어가 됐건 이거는 연차와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갈지.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30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직은 필수죠. 이거를 뭐 아니라고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직과 이퇴사를 반복하는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들보다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되고 남들이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한 번 쓰고 한 번 정도 퇴고할 때 난 두 번, 세 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장점을 더 나타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경력기술서를 쓰고 나서도 이게 내 장점이 여기에 나타났는지 뭔가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진 장점을 이 텍스트로 표현을 할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뭐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좀 잘 모르겠다. 요즘 저 같은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직 컨설턴트도 하고 컨설팅하고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를 어떤 식으로 수정해주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뭐 짧지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라틴어로 시비스파켄 파라블럼 해가지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직장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현재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업무를 살펴보고 이직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구를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떠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름을 할까 합니다.